2024년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공통 4전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9번부터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직선하고 서로 수직이야. 뭐 직선의 방식이 주어졌으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가장 낫겠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로그 2의 9분의 k입니다. 이 녀석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면은 자 y앞의 개수하고 x앞의 개수의 비율이긴 한데 이 녀석 부분에 로그 4의 3이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두 개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거지 뭐 이것은 플러스 1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 로그 9의 8은 3의 제곱이고 8이면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3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9도 마찬가지 3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올 거고 이놈도 2의 3으로 만들고 2분의 1로 만들어 버리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2하고 2하고 약분될 거고 로그 2의 3하고 로그 3의 2 곱하면 1이 되어서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 여기 분모가 6이 나왔습니다. 그럼 k는 뭐가 되냐면 6 나누기 로그 2의 3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질문의 내용은 3의 k제곱이야. 이 값은 2였고 그치? 그러면 3의 6 나누기 로그 2의 3 뭐 이건데 자, 이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3 곱하기 3의 6에 로그 3의 2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6을 안으로 집어넣고 2의 6제곱하고 3하고 서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결국 2의 6제곱이 됩니다. 2의 6제곱이면 64가 되겠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자,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이는 pq의 속도가 각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p점의 위치는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t제곱에 마이너스 2t겠죠. 원점을 출발하니까 q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가 다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위치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고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t의 t 더하기 2의 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3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t의 값은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4가 된다는 얘기인데 질문 내용이 이거는 일단 시간 문제니까 음수는 무조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출발한 시각부터 다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4가 지금 만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때 점Q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점Q의 속도, 요 녀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가로축을 T축으로 잡고요. 세로축을 V2축으로 잡으면은 이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0,6에서 출발을 하는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죠. T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3이고 그지? 그럼 질문의 내용이 T가 4가 될 때까지 저 PQ가 움직인 저 거리니까 0부터 4까지 이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란 뜻이거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점의 높이는 마이너스 2일 거고 자, 그럼 이 부분 넓이는 얼마가 되냐? 1이 되지. 이 부분 넓이는 밑변 길이 3, 높이가 6인 직각삼각형의 넓이니까 넓이는 9가 됩니다. 자, 그럼 둘러싸인 넓이의 하합은 10이 되겠죠. 이거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11번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수열 AN인데 일단 6항은 반드시 음수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가로축을 n축으로 잡았을 때 얘는 지금 공차가 음수니까 감소하는 수열이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6항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5항일 때가 과연 양수인가 음수인가 이제 그게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주어진 이 식을 보면은 좌변은 1부터 8까지 절대값 쳐서 더한 거단 말이야. 그러면 요 녀석이 지금 1항부터 양수항이 될 전까지는 그지? am까지는 양수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am 더하기 1부터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쭉 가서 a8까지의 합이 이게 지금 좌변이고 우변은 그냥 더한 거단 말이야. 그럼 a1부터 am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am 더하기 1도 쭉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가서 a8까지 합이잖아요. 그럼 이덩이하고 이덩이가 없어지고 남는 식이 이렇게 남을 거인데 일단 여기에 보면 6항은 반드시 들어간단 말이지. 그리고 8개잖아. 7항이 있고 8항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세 개는 확실히 음수가 되는데 그 덩어리 두 덩이를 해서 합이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42가 되려 그러면은 이 숫자들이 제법 좀 급격히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 공차가 마이너스 2보다는 분명히 더 작습니다. 공차가. 분명히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5항은 아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이 값들을 더했을 때 이 정도 크기의 값이 나올 거라는 거야.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약간 느낌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의 좌변은 1항부터 5항까지는 양수니까 A1부터 A5까지 합이 있고 그 다음 6항부터는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그냥 A1부터 A8까지 합이고 그리고 추가로 42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1항부터 5항까지가 지워지고 6, 7, 8항에 해당되는 것이 두 덩이가 남아서 A6, A7, A8의 두 덩이의 합이 40이다. 이거고 등차수니까 이거는 3 곱하기 A7이 될 거 아니니. 그럼 결국 마이너스 6 곱하기 A7이 40이다가 되니까 A7의 값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7이니까 공차가 얼마인 거냐? 공차가 마이너스 5인 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섯 번째 항의 값은 얼마다? 3이다. 이게 A5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질문의 내용은 지금 1항부터 8항까지 합이니까 1항부터 8항까지 합이면 등차수의 합이니까 가운데 항이 얼마니? 1항하고 8항의 딱 가운데 항이 4.5항이죠. 그럼 4.5항을 8배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4.5항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아까 A5에서 2.5만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5.5가 되겠군요. 이게 5.5입니다. 5.5. 이게 정수가 아니지만 그냥 막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럼 얼마더니 44? 이런 답이 나오겠네. 그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fx는요 0을 경계로 두 개로 좌우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일단 gx는 2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g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으면 즉 f에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a는 얼마가 되나?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6이고 이 녀석도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러면은 위의 식은 3을 끄집어냈을 때 x 더하기 2와 x-1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식이고 밑에 식은 3 끄집어내면 x-2가 되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축이 x축이면 x = 0을 경계로 해서 0보다 왼쪽에는 2차함수입니다. 마이너스 2하고 1을 통과하는 2차함수처럼 생겨서 이렇게 그려지다가 꼭지점 갖고 여기쯤. 그죠? 그리고 이 y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 0보다 오른쪽에는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3인 직선이고 2,0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2고 대충 뭐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인 거죠. 자, 이것이 지금 fx다 이거지. 그러면 gx는 뭔데? gx는 현재 여기 2일 때 0이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는 그런 함수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이므로 g'x가 fx니까 g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일 때 뭘 가짐? 극대를 갖고요. 2일 때 극소를 가질 터인데 그림의 모양은 왼쪽은 이제 3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지다가 오른쪽에서 0부터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바뀌는 그래프. 이게 gx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이 아래 끝이 마이너스 4기 때문에 g의 마이너스 4는 분명히 0이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x좌표가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점, 이 정도쯤에서 x축하고 만나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다. 자, 이렇게 되겠죠.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극대값을 보니까 이 점 높이입니다. 그럼 이 점 높이면은 결국 이쪽 그림에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둘러싸인 이 넓이가 요놈의 y좌표 차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 넓이를 구해버리면 돼. 그럼 극대값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쪽 함수, 아까 이쪽 함수가 뭐였냐면 이 녀석이죠. 이 녀석 3x 제곱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6을 정적분을 하면 되겠다 이거지. 자, 이 값은 뭐 계산했다고 치고요.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26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극대값이 26입니다. 뭐 극소값도 구할 수 있지만 질문 내용은 그 극대값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AB 길이하고 BC 길이 사이는 1대2다. 여기가 AB 길이고 BC 길인데 그러면 이 길이를 K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2K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코사인 ABC의 각, 이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입니다. 그러면 이 각을 편의상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란 얘기고 그럼 이 반대편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8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이런 값인데 이 원위의 전피에 대해서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전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AC라고 하는 녀석은 고정된 직선이니까 전피의 위치가 바뀌면서 최대가 되려면 P가 이렇게 호를 따라서 움직이다가 즉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평행한 어떤 직선이 딱 접할 때 그 접점의 위치가 됐을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점을 Q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여기가 Q입니다. 자, 그러면은 Q하고 AC를 연결을 한 이런 직선의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나오니?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거죠. 자, 그때 QA 길이가 6루트 11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6루트 10이 될 거고, 이 두 변 길이를 아는데 이 각의 코사인 값을 아니까 AC 길이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코사인 법칙에서. 자, 구했다고 치겠습니다. AC 길이는 제곱값이 270이 나와요. 조금 지저분하죠, 그 숫자가. 그럼 루트 270입니다. 자, 이게 AC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내용이 이 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라면 삼각형 CDB,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결국 2K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럼 이제 2K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자, 삼각형 ABC 삼각형만 따로 그려보면은 ABC 삼각형은 이쪽 변 길이가 K, 이 변 길이가 2K고 이 각의 크기가 세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사인 스타는 마이너스 8분의 5였죠. 근데 내가 AC 길이의 제곱을 알고 있어요. 얘가 루트 270이단 말이야. 그럼 이쪽에서 또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지. 루트 270을 제곱한 값은 K제곱 더하기 2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이런 관계를 만족하겠죠. 자, 이 녀석을 정리를 해서 풀어보면 K가 6이 나옵니다. 그럼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1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쪽의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게끔 만든 점이 이 점이 지금 D점이거든. 그럼 삼각형 CBD에 외접하는 원이니까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12의 값이 외접원의 지름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얘는 뭐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죠? 자, 그럼 R 값이 얼마가 나오니 하면은 4루트 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4루트 3.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편은 아니었네요. 14번입니다. 자, AB가 정수고요. 함수가 있는데 0을 경계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함수가 다른데 말이죠. 오른쪽은 고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왼쪽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A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게다가 뭐 연속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른쪽부터 정확하게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른쪽은 뭐 이 녀석인데 3차 함수가 x제곱 끄집어내면 x 빼기 3 더하기 5죠. 그럼 y 이퀄 5라고 하는 직선을 하고 y 이퀄 5라는 직선하고 0에서 접하고 3을 통과하는 그래프. 그럼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 접하고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여기가 이제 x좌표 0, 여기는 x좌표가 3이고 당연히 극소점의 x좌표는 2가 되면서 극소값은 1이 될 겁니다. 여기가 5니까 4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오른쪽이고 이제 왼쪽이 이제 문제인데, 왼쪽은 이 함수입니다.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칭축이에요. 지금은 이 녀석의 대칭축은 x 이퀄 a입니다. a. 그래서 이 대칭축에 a가 0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그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면 대칭축이 이쪽 편에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림의 모양은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의 일부분이 되겠죠. 어쨌거나 0보다 왼쪽일 때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단 말이야. 그럼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fx하고 y 이퀄 t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gt인데 이 gt가 지금 불연속이 2번만 나오고 싶어요거든요. 지금 그림처럼 그려져 버리면 일단 t가 1일 때 불연속 나올 거고 t가 5일 때 불연속 나오고 이 높이일 때도 불연속이 나와서 불연속이 3번에 나와버려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런 경우는 불연속이 한 번밖에 안 나오죠. 1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 되고 조금 더 밑으로, 자, 이렇게 그려지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와서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아까 이 높이가 1이었죠. 그죠?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면은 어떻습니까? 자, 이런 그림이 되어주면은 불연속이 1일 때 한 번 나오고 5일 때 한 번 나오고 해서 딱 2번 나온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지? 자, 그래서 결국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는 요 점 높이가 1하고 같아야 된다. 극소값하고. 그럼 얘가 지금 뭔데 하면 y절편 이 값이거든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그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이 값이 지금 정수기 때문에 이 식이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a의 값이 a가 만약 0이면 b제곱이 1이 되니까 b는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가 1이 되면 안 됩니다. 1이 돼버리면 정수가 안 되니까 1이 안 나온단 말이죠. a는 최소 2가 돼야 됩니다. 음수는 안 되고요. 그럼 이 값이 1이 돼버리기 때문에 b는 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는 총 3개가 나오겠습니다. 얘가 지금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그려보죠. 만약 a가 0보다 작다면 그러면 y축 기준으로 y축 오른쪽 그림은 아까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3차 함수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0,5에서 출발을 하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1일 때 극소값을 갖는 2일 때 참 2,1이 극소값이 되는 이런 그림이고요. 이제 A가 0보다 커버리면은 대칭축이 오른쪽에 0보다 왼쪽에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자, 만약에 지금처럼 그림이 그려져 버리면 역시 불륜속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와 보니까 안 되죠. 이런 그림은 안 됩니다. 자, 만약에 A가 이렇게 그려지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도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네요, 이것도. 그죠? 지금 이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꼭지점을 조금 더 기운을 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어떻습니까? 즉, 이 꼭지점의 y좌표가 1하고 똑같았지만, 이런 불륜속이 두 번 나오는 거 맞네요. 괜찮죠, 그죠? 자, 이거 말고 뭐 이 점하고 겹치면 이렇게 생겨 먹으면 불륜속이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죠, 그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예 그냥 이렇게 그려지 버리면 불륜속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오니까 이건 안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그린 것처럼 여기가 y절편이면서 꼭지점의 y좌표가 1이 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주면은 그러면 딱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의 y절편이 아까 뭐였습니까? 이 값이죠, 그죠?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녀석의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a인데 fx에다 a를 집어넣은 값이 얼마가 돼야 되나? 1이 돼야 됩니다. 자, fa는 집어넣어보면 얘가 얼마가 나오니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플러스 b제곱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식에다 a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제곱에 더하기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죠. 이건데 이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위에서 지금 이 값이 5였기 때문에 요 녀석이 5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니 하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즉 a제곱이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제곱이 4면은 b제곱은 무조건 4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는 지금 현재 음수의 경우이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2 말고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이 4니까 b는 2하고 마이너스 2 둘 다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순수항의 개수는 2개입니다. 아까 3개, 이때 2개. 그래서 총 만족하는 순수항의 개수는 5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살짝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이거. 15번입니다. 자, 점화식 문제고요. 5번째 항이 5일 때 첫 번째 항의 값을 구하시오가 질문이니까 역순 나열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역순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a는 뭐니 하면 an 플러스 1이거나 혹은 3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거나 위의 것은 an이 n보다 클 때고 밑에 것은 an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나열해 봅시다. a1은 지금 5입니다. 그럼 a4의 값은요. 이 녀석에 집어넣으면 그냥 5가 될 거고 여기다가 4를 대입을 하면은 10-5가 돼서 그것도 5네요. 어느 경우도 5네요. 근데 이 값이 지금 4보다 크다니까 사실은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a4는 5고요. 그 다음 a3이면 5가 되거나 혹은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어서 2가 되거나 이렇게 될 건데 이 녀석은 3보다 크니까 OK가 되고요. 이 녀석은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역시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됩니다. 이게 A3입니다. 그 다음에 A2면요. 자, 다시 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5가 되거나 혹은 이 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거나 이건데 이 값은 2보다 크니까 괜찮고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괜찮아요. 둘 다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자, 2가 되는 경우라면은 이 녀석이 2가 되거나 혹은 이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2가 돼요. 이 집은 얼마 되죠? 4 마이너스 2. 그것도 2네요. 그죠? 2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이 값이 지금 2보다 크다는 아니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아래 것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항은 3개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항 가봅시다. 첫 번째 항은 5가 되거나 혹은 이 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가 되거나 하고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둘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1 빼기 1에서 2가 되거나 한데 얘는 1보다 크니까 괜찮지만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안 되죠. 그래서 2는 안 됩니다. 마이너스 1만 됩니다. 아니다. 잠깐만.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여기다가 n에다 1을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럼 1 빼기 마이너스 1. 아, 그럼 2 맞네요. 그죠? 2입니다. 근데 얘는 1보다 크다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요 녀석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역시 안 되네요. 그래서 되는 게 없군요. 그죠?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2이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1-2에서 -1이거나 이놈은 1보다 크니까 괜찮고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둘 다 됩니다. 자, 질문의 내용은 첫 번째 항으로 가능한 값이니까 5, -4, 2, -1 이것들을 다 곱하세요군요. 그럼 얼마죠? 40인가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요. 2차 함수하고 코사인하고 합성 방정식의 실근을 구사시오. 이건데 뭐 합성 방정식 당연히 그림 그릴 수는 없고요. 일단 gx를 t라고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gx가 이 값이니까 t는 1부터 -1까지 값이 분명하고요. ft 이꼴을 t를 만족하는 이걸 만족한 t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방식은 2t제곱 더하기 2t-1이 t다. 그럼 2t제곱 더하기 t-1이 0이다. 2t하고 t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국 t의 값이 얼마가 되면 돼? 2분의 1이거나 또는 -1이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gx가 t가 되는 점, 즉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 또는 -1이 되면 된다. 이거니까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주기가 얼마입니까요? 주기가 6이죠. 지금 정의역은 0부터 12까지인데 12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럼 그림의 모양은 0,1에서 출발을 하는데 두 주기가 그려져야 돼.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데까지가 6입니다. 그 다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가 12이긴 합니다만 12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죠? 자, 이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하고 y = 2분의 1 직선하고 만나는, 그럼 2분의 1 직선과 만나는 교점은 몇 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1과 만나는 교점은 2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실근은 총 6개가 나오게 될 텐데 질문의 내용은 이 6개의 합이니까 그냥 전부 다 6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6개 모두 다 6에 대한 좌우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6, 합은 36이 분명합니다. 21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두 개가 있는데 밑이 같아요. 그렇다면 얘네 둘 사이 관계는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데, 우선 yn ax제곱이라는 곡선하고 로그 a의 곡선이라는 이 두는 확실히 역함수 관계고 y = x에 대한 대칭이 맞지요. 그죠? 근데 지금 주어진 이 함수의 그래프는 둘 다 y방향으로 이만큼, 이것도 y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한 그런 그래프란 말이야. 둘 다 y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대칭축 역시 y방향으로 이만큼 해서 이 녀석이 이 함수 두 놈의 대칭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직선을 대칭으로 해서요. x 더하기 2 직선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럼 y절편이 2가 될 거고,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y = 2 직선이 점근선이 되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y는 ax 제곱 더하기 2입니다. y절편은 3이겠고요. 자, 그럼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1,2를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오겠군요. 얘가 이제 역함수니까 서로 대칭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 정도 그리면 될까요? 자, 이렇게 뭐 생겼을까요? 자, 대충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로그 ax 더하기 2입니다. 자, 얘네 둘이가 이제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두 개의 곡선하고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대충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때 이 두 점이 A점하고 B점인데, 질문의 내용은 지금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이니까 이 점이네요. 근데 이 점의 Y좌표가 2분의 19랍니다. 그러면 Y좌표가 2분의 19니까 그럼 X좌표는 뭐가 되겠냐? 2분의 15가 되겠죠. 이만큼 작아서, 그죠? 자, 이것이 지금 AB의 중점의 좌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넓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1이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11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혹은 2분의 11루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녀석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요. X방향 변화량하고 Y방향 변화량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두 개 루트 2배가 될 거고. 그럼 X방향 변화량이 2분의 11이고, Y방향 변화량도 2분의 11이라는 얘기이므로, 결국 점 A의 좌표는 X를 여기서 2분의 11만큼 빼면은 2가 될 거고요. Y는 여기다 2분의 11만큼 더하면은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A점의 좌표가 2,15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이 지수함수 위에 점이 돼야 되니까 15는 A의 제곱 플러스 2가 성립할 거고요. 그럼 A제곱은 얼마가 되나? 13이 나오겠네. 그지? 이게 질문의 답이죠. 그 답이 13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문제입니다. 3차 함수의 절대값 친함수예요. 이 뭐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이 녀석은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0,8에 대한 속에 있는 거 먼저 봅시다. 8이 없으면 원점 대칭인데 8이 있으니까 0,8 점 대칭이겠죠. 자, 이 점에 대한 점 대칭 그래프로서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1일 때 극소를 갖는 대략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습니다. 자, 미분에서 0대는 전 쳐다보면 여긴 당연히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극값에 해당되는 것은 1일 때가 10이 나올 거고요. 요 변곡점의 높이가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는 6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림인데 절대값을 쳤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서 꺾여 올라가서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지금 현재 주어진 fx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3차 함수의 비례 법칙상 이 극소값하고 똑같은 점을 갖는 높이를 갖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극대값하고 똑같은 높이를 갖는 점의 x좌표는 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큰 무리 없으시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진 걸 보니까 t에서 t 더하기 2 사이 fx의 최대값 그래프단 말이야. 자, 구간의 양 끝점이 모두 변수잖아. 그러면 만약에 fx가 증가할 때는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이 구간 내에 준 점수의 최대값이니까 이 점 높이가 됩니다. 그럼 gt는 x좌표가 t일 때 얘하고 같은 높이인 점을 통과해야 되므로 gt 그래프는 fx 그래프를 가로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시킨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될 거고요. fx가 만약 감소하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t에서부터 t 더하기 2 사이 구간을 잡아도 최대값은 요 구간 내에 점 중 최대값은 이 점이니까 gt는 그냥 fx하고 겹칩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 gt 그래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gt 그래프를 덮어서 그려볼 건데 여기까지가 증가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감소 구간이고 여기 또 감소 구간이고 그 다음에 다 증가 구간이고 이런 그림이단 말이죠. 아까 조금 전에 그려봤더니 증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 시킵니다. 그러면 이 곡선을 가로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간격이 딱 2잖아 지금. 그래서 이 곡선을 평이동 시키게 되면은 이 점이 이쪽 점으로 와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도 증가한 녀석이죠. 그럼 이 증가한 녀석을 또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 시킬 건데,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이 점 높이가 10인데 요 점의 x좌표가 얼마겠느냐 이건데 말이지. 이게 희한하게도 마이너스 3이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게. 실제로 이제 넣어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방정식을 풀어보고 안 사시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다 마이너스 3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7 더하기 9 더하기 8이죠. 자, 이게 얼마입니까? 이놈이 17이니까 딱 10이 나온단 말이야. 12. 이놈 높이하고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이 되어가지고 이 곡선은 평이동 시켜봤자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는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이쪽 곡선은 평이동 시켜봤자 의미가 지금 없는 곡선에서 그냥 상수함수가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감소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 얘가 지금 GT 그래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GT는 알파하고 베타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니까 이게 지금 알파가 되어버립니다. 알파는 그래서 쉽게 구해져 버려요. 근데 이제 베타가 이 점인데 이 녀석은 금방 안 나옵니다. 이 베타는 이 점의 x좌표가 베타면 가로방을 이만큼 평이동시킨 이 점의 x좌표는 베타 더하기 2가 될 거고 둘 다 이 fx 곡선 위의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에 들어있는 이 식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을 때 값하고 이거랑 베타 더하기 2를 대입했을 때 이 값하고 값이 같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3차 방식처럼 보이지만 베타 세제곱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더러운 식이 아니에요. 정리를 해보면은 3베타 제곱에 더하기 6베타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녀석이 0이 되는 거는 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베타의 값은 짝수 공식을 써서 3분의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이만큼 간격에서 같은 값이 나오요. 그러면 이쪽에 어딘가 적당히 잡으면 이 간격이 되는 점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두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게 이 식이거든요. 그럼 두 개 중에서 뭐니 하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6이 베타가 돼요. 자, 그럼 아까 알파가 이 값이고 베타가 이 값이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두 개 서로 곱하면요. 이렇게 곱하면은 얼마가 나오니?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알파 곱하기 베타고 그때 이 값이 m이고 n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n이 둘을 더하시오.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를 더해봤자 답은 2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답이 나오게 돼버립니다.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것이 조금 이제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공통문항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